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가 마감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국민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대학교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1단계를 선발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의 서류 신뢰도의 진위 여부, 이게 좀 중요하다면 교과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는 서류 신뢰도보다 정량화된 데이터 점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1차 컷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아이의 어떠한 다른 능력을 좀 보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의 유형을 갖고 왔을까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17년 넘어가고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오면서 17, 18년이 문제 유형 패턴에 어떠한 좀 이런 패턴 같은 것들, 그리고 준비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자, 문과 인문계 학생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얘기 같지만 원자력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그러니까 공론조사라는 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놨네요. 이게 첫 번째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공론조사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들어가니까 형평성적인 그러니까 부분은 좋겠지만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논의를 거쳤다는 거 보니까 시간적인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장단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렇다면 공론조사가 아닌 전문가 조사라는 것도 있겠네요. 다수의 의견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소수의 의견이 좋을까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중후정치가 일어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전문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으며, 또한 참여한 사람이 500명밖에 안 되니까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나 일반화는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일어나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 패턴 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인문계 학생 건데요. 임금 피크제에 대한 문제를 낸 겁니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연령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좀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러니까 좀 복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노년층에 대한 복지, 그러니까 정년이 너무 빨리 오게 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차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쓰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긍정, 부정, 좋은 점과 단점과 장점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졌네요. 문과 학생의 문제 유형 패턴 1과 2를 봤을 때 이게 같은 년 18년 문제인데요. 보면은 어떠한 하나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에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양방향된 다양한,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인 거죠. 두 가지의 관점으로서 우리 학생이 어떤 관점으로서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반대 방향의 그런 관점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문제 안에 두 가지의 관점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자연계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 문제 낼까요? 자연계도 똑같습니다. 문과,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좀 자연계적인, 그러니까 이과 성향이 나타나는 어떤 사회 문제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연계 현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대안을 물어보는 문제도 하나의 관점이 아닌 두 개의 관점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드론이 나왔고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나왔으니까 좀 이쪽 분야를 좀 좋아하나? 하여튼 이쪽을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좀 변할 거래요. 그런 사회가 변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너의 지식을 말해보고, 또한 미칠 부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그러니까 맞네요. 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져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네요. 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 18년을 거치면서 문제 유형 패턴에 대한 변화를 좀 봤는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양쪽의 다양한 관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그래서 장점, 단점, 아니면 효율적인 부분, 형평성 부분,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낼
해결해낼 수 있는 우리 아이의 대안을 이 논리 안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너가 선택할 논리는 뭐니?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면접 준비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문제마다 두 개의 관점의 논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아까 했던 걸로 합시다.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은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복지적으로 그들의 삶이 조금 향상될 수 있겠네요. 이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청년층의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나눠지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대학교 면접을 교과 성적 우수자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떠한 사회적 이슈를 문제화시켰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나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논리로 그거를 풀어나갔을 때가 좋은지 근데 그 논리는 양쪽 방향을 다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뭐 보조 질문,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하나의 문제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서 장점, 단점 아니면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다 준비를 하시고 만일 어떤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면접장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를 할 건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건 긍정과 부정, 뭐 장점과 단점 두 가지 관점이 나눠졌다면 내가 조금 더 잘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더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한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이나 방안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준비를 했다면 현 시사적인 관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6개월이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이 찬반 논란이 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에 갔다 왔어요. 그죠? 우리 김정은 우리 만나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만일 통일이 된다라면 통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됐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어떤 현 시사적인 것부터 양쪽으로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지는지도 잘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 시사적인 부분 만일 과학을 하는 아이라면 지금 뭐 메르스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를 알 수 없다라면 지금 현 시사적인 부분부터 지금부터 과거로 돌아가면서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일어났었던 좀 대표적인 사건들 이런 거 가지고 좀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리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이거는 전적인 이제 제가 논리를 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논리성을 준비하고 제가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어떠한 두 가지의 관점, 사회적 제도의 관점에 있어서는 보통이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논리를 잡는 것 중에 만일 어떠한 경제가 됐건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도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두 개의 관점 중에 하나의 관점을 효율적인 부분으로 보면 돼요. 경제적인 효율성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뭐 집단의 효율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생활윤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이과 자연계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사용이 되는 게 말이 자연계 이쪽 과학 분야지 과학 분야보다는 사회제도적인 어떠한 정책 같은 거에 대한 자연계 과학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죠. 만일 유전자를 통한 어떠한 의료를 시행하려고 그랬을 때 좋은 점은 장점은 뭐냐면 뭐 이런 효율성이죠. 어떠한 의료의 발달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의료가 더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효율적인 좋은 점이 있다라면 나쁜 점이 있다라면은 인권, 인간 존엄성 그러니까 효율적에 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락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사를 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한 명의 희생으로 여러 명을 살릴 수 있다는 효율성 같은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 대신 반대되는 거는 또 인권, 인간의 정성,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관점을 잡고 갈 때 대부분, 그러니까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보편적인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들, 요번에 지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이 또 나왔어요. 그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라면 그런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보통 좋은 점이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집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빈부의 격차를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좀 안 좋은 점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장점이나 이쪽 부분 한쪽 방향을 잡는다라면 반대편 부분을 좀 정리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으십니다. 그게 보통 제가 논리적인 부분을 정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두 가지 관점의 문제들이 지금 많이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출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개요를 짜고, 또한 만일 뭐 국민대학교를 같이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라면은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뭐 시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부분을 다 찾아볼 테니까 네가 부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봐봐. 그래서 둘이서 그걸 합치고 둘이 좀 대화를 하고 또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토론 형식의 이런 면접 준비를 하면 좀 도움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대학교는 점점 문제 성향이 꼭 이 문제 성향대로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2년치 방향 추이를 봤을 때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이번 시즌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올 확률도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문제를 관점대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대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저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뭔가를 이렇게 혼자서 개요를 짜고 말하기보다는 좀 토론 형식으로, 그러니까 찬반 논란 형식의 토론을 좀 친구들과 많이 한다라면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국민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면접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컨쇼 이 방송을 듣고 준비한 학생들은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